예, 안녕하십니까. 카티아 디지털 목업 키네매틱 시뮬레이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DVD 내용 안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17가지 정도 되죠. 뭐 레볼루션, 프리즈매틱, 기어, 각종 유니버스 같은. 한번 볼까요? 파일에서 뉴 하셔가지고 프로덕트에서 들어가 보시면 키네매틱은 어디 있죠? 디지털 목업에 보시면 여기 키네매틱 워커벤치가 있죠.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조인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키네매틱 조인트 17가지 정도가 뜨게 됩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시뮬레이션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고급적인 단계, 그렇죠? 형상이 좀 복잡해지고 정확한 치수, 정확한 수식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조인트를 통한 제어 방식은 좀 수작업에 가깝죠. 자동 오토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 2부에서는 1부에서 배웠던 이런 방식이 있죠. 랭스 드리븐이란지 앵글 드리븐 같은 커맨드, 이 동력을 이용해서 구성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구동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좀 탈피해 가지고요, 좀 더 고급 방식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로입니다. 수식이죠. 그래가지고 키네매틱을 구성을 하는데 이 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를 이용하는 방식도 크게 또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본다면 총 4가지 방식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GSD입니다. 이 Generative Safe Design 있죠. 한번 볼까요? 파일 뉴 하셔가지고요,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파트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GSD 있죠. Safe의 Generative Safe Design에 보시면 이 로를 정의하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 기능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로랑 선 스케치 내의 커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를 생성하고 이 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드바이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단품 워커벤치에 보시면 여기 날리지 툴바가 있죠. 디자인 탭을 밑에 보시면 포그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수식을 통해서 롤을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동선을 수식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수식을 카티아 내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쓸 수 있다. 이 말은 무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카티아 DMU 키네매틱 안에 들어있는 킨타임이라는 변수를 이용한 시간 변수입니다. 이 킨타임 변수를 이용해서 fx 수식 관계를 생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거 신기하죠. 타임 변수와 커맨드, 랭스 드리븐이나 또는 앵글 드리븐 같은 이 커맨드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한 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딱딱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 접근할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아무문 같고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은 이걸 실제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연습하시고 조금 더, 그렇죠? 많이 테스트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죠. 이 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아 날리지에서도 제가 환경 설정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에서도 키네매틱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2부만 바로 구입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 위쪽에 보시면 이거 있죠. 카티아 환경 설정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치밀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환경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툴의 옵션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제너럴에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날리지 탭에 보시면요, 이 스펙트리 상에, 그렇죠?
수식값이라든지 수식을 보이게 하는 기능이니까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스트링하고 일반 문자열하고 변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는 꼭 이 홑다운표로 묶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홑다운표는 어디에 있냐, 키보드 상에 보시면요, 엔터키 옆에 있는 홑다운표가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면 탭키 있죠. 위에 보시면 틸드, 물개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홑다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릴레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탭은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자, 스케일, 스케일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스몰 스케일이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카티아 다시 한번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라지 스케일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키네매틱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스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주 초정밀 부품을 설계할 때 쓰는 스케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 설계할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을 쓰시죠. 그래가지고 소점 이하 세 자리까지만 맞으면 같은 숫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0.0034나 0.0039나 같은 0.003이 되는 겁니다. 정밀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 유닛에서 정밀도를 수정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 플랜트 같은 거 설계하실 때는 라지 스케일로 설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밀도 0.1단위죠.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카티아를 가지고 일반적인 기계 설계에도 쓰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건축 쪽이나, 그렇죠, 대형 플랜트, 선박, 항공기 같은 뭐 점점 우주 쪽으로 쓰겠죠. 예. 아주 대형 구조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라지 스케일로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토목 쪽에서 쓰시는 분들은 기계에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원점을 기반으로 해서 구속을 매겨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치명적이라고 그러네요. 원점 설계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 하여튼 카티아 영역 범위가 상당히 넓죠. 곁다리로 샜군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난리지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제가 했던 거대로 그냥 똑같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리지 인바이러먼트로 오시면 요 두 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카티아에서 제공하는 각종 함수나 수식 같은 거를 좀 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의 어떤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케치 그리고 패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면 마치 C 언어 짜듯이, 그렇죠? 프로그래밍 쭉 짜고 실행하면 바로 형상이 탁 만들어지는 그런 구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스탠다드에 보시면 난리지 가시면 여기 템플릿 있죠. 템플릿에 보시면 스크립트 언어를 구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툴에 보시면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보시면 여러가지 쭉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다 쓰고 싶으면, 그렇죠, 이렇게 많은 어떤 패키지를 로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저입니다. 측정 툴입니다.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매저 기능을 통해서 형상과 형상 간의 어떤 연결 관계를 맺어둘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파트부터 보죠. 제너럴에 보시면 익스터널 레퍼런스 관계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어셈블리는 단품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의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A라는 단품을 만들어 놓고 B라는 단품을 만들 때 A에 있는 어떤 포인트나 면이나, 그렇죠, 연결관계를 맺으면서 B가 생성되게 하고 싶으면 요겁니다. 첫 번째, Keep link with selected object.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B를 만들 때 A에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대화 상자가 뜹니다.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를 yes 누르면 링크 관계를 생성하겠다는 얘기고요. no 누르면 링크 관계를 생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링크 관계를 생성을 하면 좋은 점이 뭐죠? A 형상이 바뀌면 B 형상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이 세 번째,
확인 대화 상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생성된 익스터널 레퍼런스는 자동적으로 하이드 되는데 그걸 보이게 하고 싶으면 show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드 해놓고 쓰게 됩니다. 기타 이제 이쪽은 이제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마지막 것만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시고요.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든 업데이트 할 때 모든 익스터널 레퍼런스 관계가 다 동기화 되도록, 그러니까 어셈블리 파일에서 밑에 파트나 서버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익스터널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동기화 업데이트 하실 때 자동으로 싹 다 업데이트 되는 게 좋겠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파트에서 파라미터나 릴레이션 다 보이게끔 이건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시다 보면 수식 관계를 만들다 보면요,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나 수식을 파트 바디 안에다 집어넣을 거냐 바깥쪽으로 뺄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체크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요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그렇죠? yes 누르면 파트 바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요 누르면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대화 상자가 뜨게끔 요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에서는 어셈블리에서는요, 제일 끝에 가시면 트리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있죠? 아마 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yes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순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나중에 이걸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파라미터, 릴레이션, 컨스트레인트, 퍼블리케이션. 자,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생뚱맞게 키네매틱 그냥 구동만 시키면 되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식 개념을 써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좀 더 치밀한 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이 우연찮게 움직이는 건 없죠. 어떤 과학적인 그렇죠? 지식, 과학적인 그렇죠? 수식 관계에서 움직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다 그렇게 과학화 시킬 수는 없지만, 수치화 시킬 수는 없지만요. 물건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치화 시킬 수도 있고 수식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모고 배우시면 여러가지 이제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배우게 되는 키네매틱 워크벤치와 관련돼서 특별히 건드려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워크벤치를 이제 제가 3부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물이 뜰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 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롤을 이용한 이 4가지 방식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식을 통해서 키네매틱을 제어해 간다는 것이 이 2부의 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옵션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 안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DVD 안에다가 이렇게 볼까요? 2부 안에 보면 카티아 세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일들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면 위치가 약간 틀릴 겁니다. XP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7을 쓰시는 분이 있겠죠. XP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다가 덮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유저,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셔가지고 해당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고, 이미 있는 파일들은 반드시 백업을 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괜히 덮어 썼다가 컴퓨터 문제 생겼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1부에서는 일반적인, 그렇죠,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단품을 가져다가 어셈블리 조립했죠.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워커벤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한 거를 키네매트로 넘어와가지고 뭐 했죠? 그 17가지 조인트를 이용해서 커맨드, 다시 말하면 동력이죠.
랭스 드리븐과 앵글 드리븐을 이용해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동시키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었죠. 요 시뮬레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누르시면 여기 두 가지가 뜨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위드 커맨드가 있고 시뮬레이션 위드 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뮬레이션이나 시뮬레이션 위드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뭐 요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부 내용이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위드 로우 요 부분하고 또 시퀀스 시퀀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나머지 이런 거 있죠. 뭐 업데이트라든지 서버 임포트 서버 메커니즘을 가져오는 기능이라든지 리셋 포지션이라든지 기타 설명 안 드렸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난리지 수식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키네매틱만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수식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하고 그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기능을 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